번째 케이스 26개월 된 애기예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발음 지연이 있어서 또 말할 수 있는 단어도 10개 미만이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엄마 진드기, 엄마 따라다니는 껌딱지 증상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도 보내도 되겠는가, 발음도 지연이 있고. 자, 그리고 미국에서 18개월에 그 발달 스크리닝 검사 했을 때 좀 걱정된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괜찮다고 말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 발달 평가를 했더니 전체 평균 IQ는 자기 나이 69%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데 그 비언어 인지는 최대가 107%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도 평균은 아니에요. 최대가 82%, 81%까지 나왔지만 평균 지능 수준이 지금 69%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발달도 73%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고하는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은 한 85%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해요. 어머니가 인지하는 건 여러 번 기회를 줬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검사자가 하는 거는 낯선 환경에 와서 낯선 검사자하고 한두 번 기회를 줬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니까 여러 번 기회를 줬을 땐 정상 범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데 낯선 환경이란 스트레스 속에서 한두 번만 기회를 줬을 땐 갑자기 문제 해결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발달에서 흥미도 친밀도 부분에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스트레스나 감정 조절 능력도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좀 까탈스러운 얘기였어요. 근데 특히 이 친구가 질적 운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릴까 이제 했을 때 어머니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보통 이제 몸치만 있거나 손 조작만 안 되는 증상만 있구나 하는데 이 친구는 몸치도 있고 손 조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 조작이 안 되니까 뭔가를 퍼즐 놀이를 했을 때 끼우고 싶고 블럭을 올리고 싶을 때 이게 잘 안 되죠. 손 조작으로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감정 조절력이 썩 파워풀하지 않으니까 그때 애가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런 증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이는 이제 시각적인 놀이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비언어 IQ가 더 높게 나오고 언어 이해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죠. 근데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폐도 아니고 지적장애도 아닌데요. 타고나기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힘이 이게 정상범위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죠.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서 이제 눈치가 발달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눈치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기분이 어땠다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신동엽 뭐 이런 개그맨들 상대방의 눈치, 그리고 유재석, 정말 유재석, 또 강호동 이런 사람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로 이제 운동하시거나 싸움 하시는 분 있죠. 추성훈 이런 분들이 상대방의 심리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싸우는 운동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상대방의 심리를 빨리 파악한다고 하면 정상 범위 에서 낮은 쪽의 정도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걸 제가 이제 공대형 지능 특성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인간관계는 잘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중독에 걸리기 쉬운 캐릭터가 IQ는 좋은데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힘이 좀 약한 그런 분들이 이제 일중독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많이 걸리시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떨어진다 했을 때 너무 떨어지면 자폐죠. 자폐, 심한 자폐고 자폐 스펙트럼인 애들도 많이 떨어지죠. 정상 범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정상 범위 내에서 떨어지냐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떨어지냐를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정상 범위 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살짝 여쭤봤어요. 혹시 뭐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서 일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혹시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냐 그렇지 못하냐 했을 때 뭐 아무튼 두 분 다 약간 그 일중심적인 성격 조금 심할 정도로 일을 할 땐 굉장히 잘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뭐 이웃사촌들하고
뭐 같이 관계를 맺는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가족 중심적으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자기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대형, 최극단의 공대형이라고 제가 진단을 내렸고요. 매우 까탈스럽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외국에서 혼자 키우시기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늦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어린이집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자기 개월수, 자기 발달별이 지금 18개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26개월이지만 18개월 수준의 인지학습 기회를 많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36개월까지는 보육 중심이니까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조금 거기서 훈육의 기회도 주어지고 집에서는 굉장히 과잉 보호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을 집어넣는 거고요. 26개월의 어린이집인데 만약에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어린이집이다.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애들끼리 모아놓고 놀게 하는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에 보내시고요. 집에 왔을 때는 18개월 수준의 인지 학습의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몬 한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구몬 한솔에 돈 먹은 거 전혀 없어요. 집에 와서 놀아주는 분들은 교재가 있잖아요. 이게 몇 개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뭐 교보문고나 가면은 왜 이건 몇 개월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재가 그 교재를 18개월 수준을 선택하셔서 집에서 애랑 놀 때는 26개월로 놀아주시는 게 아니라 18개월로 놀아주시면 이제 빠른 속도로 인지 IQ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아이 역시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돌아가셔서 수월하게 상담을 마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자폐로 오진된 30개월 된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오셨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와, 이 얘기도 정말 힘든 아기였어요. 자꾸 이제 육아 우울증이 있고 아기가 매뉴얼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세요. 그래서 자꾸 원인을 내가 뭘 잘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머니도 제가 아이에게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말수가 많지 않아서 아이의 말이 늦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인터넷에서 말하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것이 너무 증상이 많습니다. 너무 빨고, 예, 막 바닥에 입을 갖다 대기도 하고, 뭐 볼펜 맛도 보고, 뭐 이런 행동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라는 이유로 오셨고요. 제가 이 아이 발달 평가를 해봤을 때 이 친구의 이제 평균 지적 능력은 자기 나이 63%였어요. 그런데 비언어 인지는 93%까지 최대치가 올라갔고요. 언어 이해력은 53%였고요.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이의 발달 수준은 자기 나이 100% 수준이 됐고요. 그다음에 운동 발달은 이제 80% 수준으로 정상 범위에 나왔고, 근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으로 오진되는 많은 아기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행동 발달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정상 범위 내에서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26에서 99가 정상 범위일 때 이 친구 33점, 44점 이렇거든요. 그래서 질적 운동성 떨어지고요. 이게 기본적인 발달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크게 표현하는데, 기본적인 운동성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뭔가 순발력 민첩성을 요구할 땐 갑자기 운동성이 뚝 떨어지는, 질적 운동성 떨어지는, 그게 자폐 스펙트럼으로 오진되는 모든 케이스의 일반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런 특성을 보였는데 그 30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육 태도를 봤을 때 부모님 모두 이제 처음 애를 키우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욱하는 게 두 분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잘해듣다가 욱, 굉장히 잘해듣다가 욱. 그래서 소위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어머니 아버지가 다 보이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아기가 30개월 될 때까지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 그걸 왜 보여요? 아기가 difficult baby의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욱이 더 드러나는 거지. 이 욱 부모님도 아기가 순한 아기였으면 이 욱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자꾸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했죠. 근데 그것의 원인이 부모님이 착한 애기였는데 우국우국 했던 건 절대로 아니고 얘가 너무나 힘든 그 기질적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내재됐던 우기 올라온 거예요. 자, 조금 이야기 옆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편집해서 봐라. 당신 애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기 전에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아이였는지에 대한 것은 편집해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뭐 이 전에 애가 어떠는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애가 이렇게 힘든 기질을 가진 애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잘해보려고 노력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원래 갖고 있는 욱이 너무 좀 지나치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의 difficult한 기질적 특성과 부모님의 욱욱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지금 애도 너무너무 힘든 행동을 보이고 있고 부모님도 너무너무 힘드시군요. 이렇게 풀어야 마땅한 것을 마치 이지 베이비였는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애를 잘못 다뤄서 애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푸는 게 제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편집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제 해석입니다. 이 모든 부모님이 이 부모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기를 봤을 때는 너무나 까탈스러워서 제가 키워도 많이 화가 났을 만한 그런 아이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릴 기본적으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감정을 좀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던 거예요. 신경 안 써요. 상대방이 뭘 하든 나는 내 말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일을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이 하는 말은 저희 듣지 않아요. 그냥 내 말만 해요. 그런 성향을 이 아이가 30개월에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부모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얘를 키우는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20년 동안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야 얘가 환경적인 영향으로 남의 말도 듣고 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한 20년 동안 그렇게 키우시면 애가 많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가족들이랑 어울려서 살면서 서로 경청하는 것을 애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없는 친절한 매너를 많이 보이죠. 아, 그러셨어요. 아우, 좋으시겠어요.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요즘 좋은 일이신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세요. 전혀 마음은 담지 않고 말만 친절하게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직업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게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매너는 할 수 있죠. 왜? IQ가 정상 범위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친절로 승부하기보단 좀 진정성 있게 친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너가 있어야 사회성이 더 좋아지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 굉장히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매너를 많이 보이는 아이였기 때문에 일단 자폐라고 진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어떤 매너를 보여줘야 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멘트를 드렸습니다.